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와. 예. 신나신가요? 신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이제 만연한 봄인데 네, 뭐 너무 더워요. 아, 벌써 더우신가요? 네, 오늘 최고 기온이 25도래요. 한 2주일 전에 29도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정말 더웠는데, 네. 근데 한파인지 뭔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어제는 춥고. 최고 기온이 18도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주말에 되게 좀 추웠고 저도 네, 근데 오늘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약간 오늘은 그래도 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네, 그렇게 저는 덥지 일하는 건물이 대리석 건물이라 그런지 안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냉기가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네, 지금도 무릎 담요를 덮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파티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일주기랑 이제 테드창의 단편들에 대한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김정두님이 1.2배속으로 들으면 딱 좋습니다. 마가 뜨는 부분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실 때의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네. 네, 1.2배속으로 들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좀 더 마가 좀 덜 뜨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저도 생각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마가 안 뜨려고 자꾸 추임새를 넣거나 좀 말을 더듬는 것보다는 네, 좀 차라리 마가 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희의 네. 판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방송을 저희가 다 아마추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도 계속 노력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단신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냄새 찍는 카메라가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칩에 특수막을 입혀서 성분을 흡착시켜서 이걸 뭐 데이터로 이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랑 물을 이 카메라로 찍었을 때 다른 신호가 잡히는 거죠. 냄새 센서에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일본의 토요하시 기술과학대학에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전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TV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TV에서 이제 먹방 나올 때 이걸 정말 먹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맛인지. 근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를 모시기 하는 프로 같은 것도 보면은 음식을 딱 나오는데 무슨 냉부요. 맛? 네. 네, 맞아요. 네, 땡땡땡.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제 그 방송을 봤는데 네. 무슨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아세요? 작곡가. 예, 예, 네. 예. 그분 냉장고에 엄청난 식재료들이 막 있더라고요. 막 트러플 버섯이랑 오. 타조고기 막 이런 것도 있고 푸아그라랑 캐비어 막 이런 게 막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도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어떤 디지털 신호화 되어서 전송이 된다면 맛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겠죠. 좀 약간 중독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억셉트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잡는 센서가 이제 발명이 됐으니까 그 신호를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이냐 또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 TV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달려있어서 그걸 이렇게 입에 물면 맛이 느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제 생각에 이 냄새라는 게 맛이랑 또 완전히 별개가 아닌 거는,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스펀지인지 뭔지 네.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봤어요. 이제 코를 막고 먹으면 양파랑 사과랑 네. 똑같은 맛이 난다고. 저거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양파를 코를 막고 먹으면은 양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양파 냄새가 안 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코를 이렇게 딱 풀면은 바로 이제 아, 죽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냄새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보고 좀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또 혹시- 다른 단신도 있나요? 다른 단신은 딱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네, 그렇게 재밌는 단신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 어떤가요? 이불에 관한. 아, 인류가 이불에 습관화된 까닭. 네. 숙면 저는- 위해서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네. 네. 이불이 없으면 거의 못 자거든요. 이게 일부러 무게를 무겁게 한 이불도 나왔대요. 안에 이제 아. 석영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불이 되게 무거웠잖아요. 막 네. 솜이불 막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더 숙면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사실 이불은 항상 있어야. 저는 사실 뭐 덮는 기분보다는 정말로 추워서 아, 네. 여름에도 덮어야 되거든요. 안 덮으면은 네, 배 같은 데가 춥더라고요. 음. 네. 공상님은 이불을 좋아하시나요? 네, 전 이불을 좋아합니다. 저는 침대 위에도 이불이 한 개 아니라 두 개씩 있어요. 아, 네. 저도 뭐 2개 접고 자긴 하는데 그 용도가 다른가요? 그니까 극세사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데 두꺼운 이불, 솜이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이거든요, 표면이. 네, 네. 그래서 그게 닿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네. 이제 안에는 그 담요를 덮고 그 위에다 이제 두꺼운 이불을 덮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쓰는 편인데 저는 뭐 촉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름에 덮는 이불과 겨울에 덮는 이불을 따로 쓰는 게 좀 귀찮아서 아, 네. 네. 용도에 따라서 더울 때는 하나만 덮고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알라딘에 들어가 봤더니 네. SF 명예의 전당 세트 전 4권을 이제 원래 이북이 정가가 44,000원인데 혜택을 적용해서 11,000원에 판다. 뭐 이런 얘기를 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뭐 로보트 하이라인이라던가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북만 가능한 거죠? 이게 페이퍼로는 네, 안 되고요. 그러네요. 예, 이북에만 적용이 되네요. 뭔가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북을 잘 보시나요? 제가 토끼님은? 잘 못 봐요. 저도 잘 못 봐요. 네, 일단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없고 사실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대구형 아이패드가 네. 있는데 좀 무겁고 그다음에 음, 이게 하여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잘 뭐 손에 잘 안 잡히고 물론 이제 그냥 책은 좀 무겁긴 하지만 무거운 게 정말로 단점이지만 이게 뭐지? 일본에는 문고판이라는 게 나와요. 뭐 미국에도 페이퍼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문고판이라고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책들이 이제 얇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정말로 들고 다닐 수 있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문고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요새 보면은 뭐 옛날 약간 복고풍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문고판들이 뭐 나오기도 하던데 좀 일부고 하여간 그래서 왜 이 얘기 나왔죠? 이북 네. 이북 얘기가 예. 공상님은 잘 보세요? 저는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제 직업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네. 그 전공 서적 같은 경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국에서 배달시키면 또 값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보는 편인데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이유로 이제 PDF 파일을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이북은 아니지만 그런데 집중하려면 할 수 있는데 딱 하고 나면은 너무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네, 왜 불편한 허리가 면이 아프죠? 있습니다. 앉아서 봐야 되니까요.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네, 모니터로 그- 보시는군요.
기기가 없으니까요. 네. 하하. 그러시군요. 가끔 이게 핸드폰으로도 봅니다. 핸드폰 조그만 화면에다가 아, 저도 띄워가지고.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걸 어떻게 봤었는지. 네.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너무. 네. 아, 그래요. 그렇답니다. 맞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도 지금 개봉을 했죠. 아, 네. 개봉을 했고. 굉장히 호평이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게요. 그게, 네. 퍼시픽님을 재밌게 보신 분은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퍼시픽 램은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는데. 네, 저도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되게 언뜻 보면 좀 유치할 것 같은 내용인데, 그 유치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코니 윌리스의 신간인 둠즈데이 북을 다룰 예정이에요. 아, 이게 신간인가요? 네, 이 코니 윌리스가 그거죠? 낸 건 뭐라고? 아닌데, 그러니까 네. 새로 낸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이제 새로 나왔죠. 아, 네. 번역이 이번에.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지? 막아 뜨고 있네요. 네, 막아 뜨고 있네요. 책이 제가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년도에 나왔던 책이네요. 네. 네, 저 그리고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튼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8년도에 나왔지만 네. 굉장히 코니 오래 윌리스가- 걸렸네요, 번역이. 오래 걸렸다기보다는 네.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한 게 최근이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결정하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왜 안 했을까요? 그동안 번역을? 검토를 한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제 말은 네,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갑자기 네. 높아진 이유? 관심을 갖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네. 번역이 나오는 그 시간도 오래 걸렸다 뭐 이런 네,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갑자기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아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아작 네. 출판사가 이제 SF 책들을 아주 열심히. 예,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고전들 중에 번역이 안 된 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예, 이 책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그리고 앤 레키라는 사람의 사소한 자비라는 3부작 장편 소설도 지금 아작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이 책도 재밌겠네요. 이분이 여성이 미래의 이야기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모든 어리석은 논쟁을 거부했다. 뭐 이런 라고 NK 재민신이라는 작가가 네, 평론을 했다고 하나요? 네. 네. 네, 어떤 상도 많이 뜻인지, 받았네요. 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어쨌든 좋은 건 알겠다. 책을 읽어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휴고상과 네뷸러상, 뭐 아서시 클라스상 등을 수상한 그럼 정말 네 좋은 작품인가 본데요. 사소한 자비, 사소한 칼, 그러니까 사소한 정의 그렇게 3부작이네요. 그 3채도 번역이 지금 됐나요? 3채 제가 2부까지만 읽고 3부를 그러니까요. 그게 소식을 못 저도 들어가지고 최근 거를 보고 싶은데 아직 2부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왜 번역이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2부는 이제 2016년도에 나왔고요. 3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단숨이라는 출판사가 망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 끔찍한. 그럴 가능성을 한번.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네. 다룰 영화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를 다루려고 하죠? 오늘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되었던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를 좀 다뤄보려고 하죠. 네, 이게 언제 나왔었죠? 꽤 됐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영화관에서는 개봉하지 않은 작품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몇몇 작은 영화관에서만 공개를 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던가요? 그 멀티플렉스 극장이 아닌 좀 마이너 극장들에서는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CGV라던가 롯데시네마 같은 이런 대형 배급사들이 보이콧을 한 거죠. 옥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말이 좀 다른데 넷플릭스 측의 주장과 뭐 영화사 측 그러니까 배급사 측의 주장이 다른데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제 영화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질 것을 우려한 극장주와 배급사들이 반대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한 상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득권이 우리를 배척하려고 한다. 뭐 영화계 카르텔의 문제임을 비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사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영화가 공개가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저희가 나중에 얘기할 그 서던 리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누구죠? 그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영화 그 뭐죠? 레디 플레이어 원을 만든 네. 감독이 누구였죠? 스티븐 스필버그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넷플릭스의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매체는 그 영화관에서 그 TV를 통해서 보는 영화랑 영화관을 통해서 보는 영화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두 개는 서로 다른 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영화들이 그 영화에 대한 상이 뭐가 있죠? 그런 오스카상. 네, 오스카상이나 뭐 네. 이런 것들에 수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조건을 이제 극장에 걸렸던 영화여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영화가 독립영화관이나 좀 이제 비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만 상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작은 영화관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넷플릭스는 이제 그 아마존에서 지금 인수를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존에서 따로 아마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 네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넷플릭스에서는 엄청난, 여기도 거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거대 IT 기업이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찾아봤던 바로는 하루에 막 몇 시간을 미국인들이 평균 넷플릭스로 소모를 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허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거대 영화 자본과 거대 IT 기업의 싸움,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 과정에서 독립 영화관과 독립 영화들이 어떤 반사 이익을 본, 네. 네, 고래들이 싸우는데 새우들이 이익을 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이거는 영화 얘기는 아니었고, 네. 네. 뭐 영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 영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영화 감독은 봉준호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네, 그 설국열차에도 나왔던 이분도 설국열차 나왔나요? 제이크 질렌할? 제가 설국연설을 안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그 아니네요. 탈다 그 틸다 틸다 스윈턴은 확실히 나왔는데. 네, 틸다 스윈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뭐 이제는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스티븐 연이라는 그 네. 재미교포 네. 배우도 나옵니다. 이분이 그 워킹 데드, 네, 네. 워킹 데드에 나오면서 이제 인기를 얻었고 이분 자꾸 이름을 까먹네요. 왜 미국의 유명한 그 호스트 있잖아요. 쇼 호스트. 코난. 네네, 코난 네. 윌 브라이언? 네, 코난 오브라이언. 네. 오브라이언. 네. 같이 거기 갔었죠. 그 판문점이었나? 아, 그랬나요? 네, 그 북한하고 남한 경계에 가가지고 전 쇼 찍고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그거 보는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 낙지. 찜질방. 아, 찜질방. 그 네. LA에 있는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찜질방에를 네. 스티븐 때밀러 양이랑 가가지고, 네. 가가지고 때밀면서 이제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그런 한국에도 동영상인데.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 무슨 여고생이 맞아요. 한국 과자랑 뭐 이렇게 사가지고 네.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겠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환영을 받고 네. 이제 그 낙지도 한 마리 분양해 갔는데 그 낙지는 지금 저희 수족관에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아직 서울에 안 있는 죽었나요? 코엑스 수족관이었나?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죽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놨다는 건 알았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네. 네.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네. 저희가 오늘 새끼를 딴 많이 얘기 빠지네요. 너무 많이 네, 하네요. 네. 네. 어쨌든 이 영화도 이제 SF 어드벤처라고 할 수가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은 옥자라는 이 동물? 네. 동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이제 변종 돼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몸집이 크고 그래서 적게 먹는 대신에 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또 적게 싸고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이제 경제성도 있는 그런 슈퍼 돼지라고 이제 이 회사가 홍보를 합니다. 회사 이름이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네.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회사 이름 미란도. 네. 네. 미란도 기업에서 이 미란도 기업은 정말 대기업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미지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미란도 기업의 지금 CEO가 루시 미란도고 그 루시의 할아버지가 그런 악덕 사장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루시는 이제 우리 기업은 착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슈퍼돼지를 이제 우리가 슈퍼돼지가 낳은 새끼들을 26마리인데 이 새끼들을 그 전 세계의 그 지역 농민들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잘 키우면 걔네를 가지고 이제 10년 뒤에 슈퍼돼지 컨테스트를 열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프닝 그래픽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공상님도 보셨잖아요. 네, 봤는데. 네. 봤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 않으신가요? 아유, 그 오프닝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제 영화 본 지가 꽤 돼가지고. 네, 공상님은 되게 옛날에 보셨고요. 저는 네. 바로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가 거의 이게 개봉하자마자 봤습니다. 넷플릭스 통해 공연 되자마자 봐가지고. 네, 오프닝 장면이 막 화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거의 네. 약간 디즈니 느낌 나지 않았나요? 제 그쵸. 기억으로? 네. 되게 애니메이션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 하죠. 약간 스티븐 저스 같은 느낌으로 잘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이 돼지를 유전자 변형 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칠레의 어떤 농장에서 돌연변이 돼지가 태어났는데 이 돼지를 이제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뿌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루시가 이거는 화이트 라이다,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뭐 먹어서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워낙 경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속인 거지. 뭐 돌연변이나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인위적으로 한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 분양된 슈퍼돼지가 제일 잘 자란 거죠. 강원도 그렇죠. 산골의 농민에게 분양한 옥자라는 이름을 가진 돼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손녀딸인 미자와 이제 옥자가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많이 뛰놀면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란도에서 이 돼지를 그 슈퍼돼지 콘테스트에 내보내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미자가 아주 반발을 하면서 이제 뭐 미국으로 따라가서 그 옥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그렇죠. 스토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요? 스토리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스포일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해야 뭐 저희가 얘기할 내용이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자가 집에 없을 때 우리가 옥자를 데려가가지고 미자가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ALF라는 사람이죠. 네. 사람들이죠. 애니멀 리버레이트 네. 파운데이션, 전선인데. 페더레이션, 아니 전선. 네, 전선인데 네. 그 동물 해방 전선입니다. 네, 이 한국말로 하면 프론트네요. 프론트. 애니멀 리버레이션 프론트. 네. 네. 그래서 이 ALF 멤버들을 만나는데 네. 이 멤버들이 좀 허접해요. 네. 그 옥자를 탈출을 시키려고 하다가 뭐 이거는 의도된 것이긴 하지만 옥자의 귀에 달린 블랙박스를 이제 자기네들이 가진 기계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고 다시 옥자를 이제 그 미란도에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를 나중에 구출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 옥자를 통해서 이 미란도가 하고 있는 이 악랄한 짓을 그 세상에 이제 폭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스티븐 연이 맡은 그 캐릭터가 그 서툰 한국말로 이제 미자에게 번역을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거에 대한 이제 미자의 대답을 일부러 오역을 하죠. 미자는 그냥 산으로 옥자랑 갈래요? 라고 했는데 괜찮답니다. 네, 괜찮답니다. 이러고 그래서 막 네. ALF 멤버들은 다 기뻐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ALF라는 이 단체는 좀 유서가 깊다고 합니다. 40년 정도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동물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고 그렇죠. 뭐 항상 동의를 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네. 지하철에서 그 마취총으로 그 ALF 단원들을 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보면은 우산으로 막죠. 네. 우산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고. 네. 약간 그게 그 킹스맨 패러디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코드네임이 있잖아요. ALF 네. 그 뭐라 그러죠? 단원들이. 네. 가지고 이름을 보면은 무슨 그 일본에서 그 전대물, 전대물에 나올 만한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레드, 네. 뭐 이런 K 뭐 이런.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죠. ALF 자체가. 네. 네. 근데 사실 하는 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다고 볼 수도 있고
보면은 또 웃긴 장면이 뭐가 있냐면은 그 ALF 단원 중에 한 명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밥을 안 먹어요. 아, 맞아요. 네,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막 너 고기를 안 먹을 거면 고기를 안 먹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라서 야채라도 먹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당근을 주는데 이 당근도 뭐라 그러죠? 공장식으로 네, 토마토를 주는데 네. 토마토도 토마토.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서 이게 숙성된 거야 이러면서 막 그다음에 그 배송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뭐 착취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안 먹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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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ALF에 대해서 뭐 그냥 덮어놓고 이제 긍정적으로만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 비꼬는 면도 있고 좀 비판하는 면도 있는데 제가 그걸 느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말 네. 아무것도 못 먹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친구와 그다음에 이 리더가 이 스티븐 연이 통역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막 완전히 빡쳐가지고 네. 이 스티븐 연을 완전 이제 패요. 그 정말로 그 폭행을 이제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자기 멤버는 이제 그 그렇죠. 때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만큼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비폭력적인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이 사람들도 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영화 전반으로 보면 미란도가 나쁜 기업이고 그것을 이제 ALF가 쳐들어가가지고 옥자를 구해낸다, 뭐 또는 미자가 들어가서 옥자를 구해낸다라는 이제 스토리이긴 하지만 좀 더 파고들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미란도도 뭐 그냥 덮어놓고 막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나중에 그 루시의 언니인 쌍둥이 언니인 낸시가 이제 그 경영권을 이제 다시 넘겨봤는데 이 낸시는 정말로 그냥 돈만 되면은 그냥 하는 그 정말로 철저한 이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돈만 되면 사실 동물을 뭐 그렇게 괴롭힐 이유도 없고 뭐 돈만 되면 뭐 공장식 축산을 안 하는 게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얻으려면 이런 방식이 제일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뭐 동물들한테 뭐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좀 입체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그 미란도 기업 내부에서는 또 아닌 장면들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그 블랙박스에 찍히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슈퍼 돼지에게 이제 전기 충격을 막 가해가지고 뭘 하죠? 잘 억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교미를 시키죠. 억지로 교미를 시키던가요? 예. 그 이제 다른 슈퍼돼지 이제 수컷 슈퍼돼지를 끌고 와가지고 옥자랑 억지로 이제 교미를 시키기 위해서 그 슈퍼돼지를 이제 계속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자극을 시키고 옥자도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제 교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자의 그 고기 맛을 보기 위해서 맞아요. 살아있는 채로 상태로. 이제 네. 뭔가 샘플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어떤 그 미란도의 그 얼굴 마담을 네. 막는 그 동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형욱 씨 같은 느낌? 네, 동물의 친구라고 이제 대변되는 그런 리얼리티 쇼의 이제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왜 굳이 이 사람이 이걸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그 사람은 원래 뭐 연구원도 아니고 그냥 네. 예, 홍보용 이제 얼굴인데 그 사람이 굳이 뭐 이런 일을 하나. 근데 그게 사실 루시는 이 돼지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그 동물 그 박사가 좀 그 루시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좀 반발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너가 이제 상품에 그 슈퍼돼지 컨테스트를 위해서 상품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네. 이렇게 할 거야 말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미란도의 실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박사가 그냥 독자적으로 이제 그 CEO의 명령에 반해서 이제 저지른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란도가 동물 학대한다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빌미로 활용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굳이 저렇게 잔인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기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아무리 이제 미란도라는 기업이 물론 동물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고 네, 또 그 슈퍼돼지를 사실 개발하는 그런 목적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환경에 좀 더 친화적이고 네. 그다음에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 좀,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미란도 기업이라는 것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그 기업이라는 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뭐 갑질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게 기업 잘못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런 예를 들면 횡령이라던가 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시스템을 짜는 것도 기업의 그렇죠. 의무이긴 하죠. 그렇죠.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든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특히 더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미란도가 뭐 결백하다라고 하기에는 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뭐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의 복지보다는 이제 효율성과 네. 단가와 그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편의라든가. 네, 제가 예전에 막간 이제 다른 팟캐스트 홍보를 하자면 과장남이라는 팟캐스트를 아시는지요? 네. 네. 잘 알죠. 네. 저희 팟캐스트를 예전에 홍보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저희보다 그러니까 훨씬 유명한 플레임을 대자면은 그 네. 과학 기술 정책 말해주는 남자들이죠. 맞나요?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이에요. 맞아요. 네. 읽어주는 남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남의 그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그 책을 쓰신 저자분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이 있는데 정은정? 네. 정은정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제가 책을 잠시 갖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오디오가 비지 않게 딴소리를 해보자면 딴소리를 뭘 하죠? 이 책은 2014년도 7월 20일에 나왔대요. 네. 그리고 무려 황교익 씨가 이제 추천 평을 써주셨고요. 네. 예, 정은정이라는 분은 연구자십니다. 뭘 연구하시는 분이죠?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농촌 사회와 먹거리 산업화 문제를 이제 배우면서 또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도 이제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 농사와 관련된 어떤 부조리라던가 시스템적 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면밀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그 책이 정말로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각종 치킨 사진들이 칼라로 나오기도 하고 이분 이야기가 이제 방송에 나온 이유는 이제 이분을 이제 처음에 초빙한 이유가 보면은 그 조류 독감 사태 때문이었거든요.
조류독감이 이제 퍼지면서 정말 수천 수백만 마리를 이제 폐사시키고 그 다음에 농장주는 농장주대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비극이 왜 매년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뭐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이 치킨을 둘러싼 여기도 이제 조류독감 얘기도 나오는데 치킨을 둘러싼 어떤 경제적 역학관계라던가 이런 거를 정말 잘 다루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실은 동물 복지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안 먹는 게 맞겠죠, 사실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까 왜 고기 뭐 채소도 못 먹겠다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ANF에.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는 느낀 거는 그럼 우리가 뭐 환경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뭐 사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같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공장식 농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키우는데도 상당히 많은 어떤 제초제라던가 살충제라던가 이런 걸 뿌리면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거를 생산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불매 운동이라던가 뭐 안 먹는 운동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이게 환경을 지키는데 이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환경을 어느 정도 이제 훼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또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식 축산이라는 것도 사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자극적인 부분을 일부러 이제 편집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걸 보면 사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뭐 걔네들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인 이상 그 걔네들을 가능하면 이제 고통받지 않고 이제 자라도록 할 의무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좁은 환경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 병이 걸리지 않게 항상대로 엄청나게 많이 투여를 받으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랐을 때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을 보호해야 돼요, 뭐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하면은 뭐 보호해야죠,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뭔가 논의가 진행될, 그러니까 이런 그냥 메시지가 과연 통하는 사람과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게 영향을 미쳐요라고 하면은 다들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이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저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생물학은 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만약 이런 공장식 축산이 계속되면은 이거는 미래의 인간에게도 나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공장식 축산 자체가 굉장히 그 환경적인 영향에 취약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병균이나 뭐 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 어떤 형식으로든 퍼진다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진화의 이제 동인이기도 한데 균일한 이제 유전자 풀과 균일한 이제 환경에 적응해 버리면 이게 그 환경의 변화에 적응 이제 좀 취약하게 되는 거죠. 바나나 같은 경우도 매년 그러잖아요. 아, 매년 맞아. 멸종이냐 바나나가 아니냐. 멸종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나나 우유가 정말 비싸지겠네요. 바나나 우유에는 근데 바나나가 안 들어가던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바나나 맛은 계속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바나나가 없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종이 멸종한다는 건 슬픈 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공장식 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여튼 여러분도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기 때문인가? 아니면 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인가?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환경의 일부인데 네. 과연 뭐 어디까지를 이제 우리가 자연이라고 볼 것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된 얘기로 GMO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좋습니다. GMO가 여기 나오는 그 슈퍼 돼지 자체가 이제 그 GMO죠, 사실은. 네, Genetically Modified 오르가니즘. 네, 오르가니즘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GMO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GMO 옥수수나 뭐가 있죠? GMO 콩으로 만든 두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싸게 팔리고. 네, 그 옛날에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환경에 관한 책이었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뭐 그때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막 GMO 음식이 얼마나 나쁜지 막 이런 게 열심히 써져 있었는데 거기서 봤던 그림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위에는 토마토가 달려 있고 밑에는 감자가 달려 있는 그런 식물 그림이 있었어요. 네, 가능한가요? 포마토라고 하죠. 유전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있다고 아, 그래요?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뭐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접붙이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교배를 할 수도 있고 뭐 글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토마토. 네. 이게 가능한 거군요. 네. 그 가능하긴 한데 아마 그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붙이기 한 거 맞네요. 네, 접붙이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토마토에 비해서 내한성이 강한데 증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네. 거기서 읽었던 것 중에서는 그 땅콩 유전자를 어디에다가 넣어서 다른 식물에다 넣어서 썼더니 이게 땅콩 알레르기를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네,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GMO가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는 책이었는데 사실은 요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GMO가 나쁘다는 근거는 없다가 주요하죠. 그렇죠. 네. 토마토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뭐 이게 좀 그 유전공학 붐과 함께 나온 약간 페이크 같은 거라고 또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접붙인다는 건 사실은 유전적으로 조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접붙이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 귤 같은 것도 접붙여서 이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여가지고 키우면 얘가 좀 더 튼튼하게 자란다던가, 뭐 좀 가지가 좀 많이 열린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네, 그게 뭐 유전자 조작은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뭐 하여튼 그 유전공학의 기술의 대단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눈으로 딱 보이는 그런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조니 박사 같은 그런 네. 그런 존재였다고 하네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GMO가 확실히 유해하다는 이제 연구가 아직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없다고 알고 있고 간혹 이제 보면 GMO에 대해서 이제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뭐 GMO를 이제 막 먹였더니 뒤에 암이 생겼다 뭐 이런 이제 논문 사진 뭐 이런 거를 갖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GMO라는 게 유전자 변형을 해서 만들어낸 생물체 뭐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GMO를 먹였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잖아요. 실험이 결과가. 네. 과연 뭐 어떤 걸 먹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이제 하나의 실험을 가지고 네. 모든 GMO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실험 네. 자체도 이제 뭐 제대로 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해가 된다면 저는 지금쯤이면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또 식약처라든가 뭐 어떤 정부에서 이거를 통제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안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먹어서 곧바로 뭔가 해가 될 만큼 그렇게 해롭진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근데 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이 GMO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거대 종자 회사들이 네. 많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몬산토라고. 네, 몬산토라고 악의 축으로 불리는 기업,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GMO를 만들고, 이 GMO는 우리가 만드는 이 이제 제초제와 같이 써야만 자랍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팔고 뭐 그 좀 시장을 좀 독점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몬산토가 정말로 나쁜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찬반이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슈퍼돼지가 GMO였는데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열심히 이 슈퍼돼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막 그 컨테스트 같은 걸 열고 하다가 그 쌍둥이 누나가 이제 양도 받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이게 실수를 하면은 이게 양도권이 뭐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낸시는 이제 이런 홍보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창한 이제 네. 홍보, 예를 들면 친환경 기업이다, 뭐 네. 이런 슈퍼돼지 컨테스트라든가 뭐 네. 이런 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곧바로 그냥 그 고기 생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판매를 시작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GMO 먹지 말자 뭐 이러지만 싸면 다 먹어라고 네. 하면서 네 생산을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낸시도 이거를 뭐 그 화이트 라이라고 한 게 뭐 완전히 이제 뻥은 아닌 것이 자기도 이제 그 유전자 변형 돼지로 생산한 소세지를 먹거든요. 먹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하다가 좀 말하는데 그 몬산토나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예를 들면 정경유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안전성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충분히 안전성 평가가 안 되었는데 이걸 출시를 하고 뭐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할 수도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뭐 GMO를 아직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예를 들면 사실 일본에서 온 뭐 음식도 잘 먹거든요. 뭐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조심하자 뭐 이랬는데 저는 뭐 약간 그 대다수가 그냥 뭐 제대로 살고 있다면 뭐 그렇게 큰 나쁜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확률이 매우 낮은 확률인 거고, 그렇다면 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뭐 밖에 못 나다니는 거랑 비슷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뭘 먹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건 좀 더 깊게 고려를 할 수도, 좀 더 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죠. 네. 근데 GMO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GMO라는 게 이 GMO라는 걸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무서워하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이름 자체가 GMO라고 하면은 네. 뭔가 화학적인 것 네, 같고 네. 그 왜 인공 인공적인 첨가물 거. 이런 거 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예.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GMO를 먹었을 때요. 네네. 예를 들어 유전자 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먹었을 때 내 유전자도 변이되는 게 아닐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우리가 뭐 꼭 뭐 GMO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잖아요. 근데 네. 그 음식들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정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위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것이고 가닥가닥 분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제 나오는 것이고 뭐 흡수가 되긴 하지만 단백질이라든가 뭐 이런 단위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흡수가 되는 것이지 DNA 자체는 그냥 영양분이 되는 거죠. DNA도 예. 끊겨가지고 뭐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유전자 변형을 하면 이제 이게 교배를 해서 만든 거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막 먹잖아요. 네. 근데 GMO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유전자를 변형을 하면 일부 부분을 변형을 해서 원래는 이제 세상에 없던 단백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해충을 쫓는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식물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화학 물질을 쫓는 이 단백질이라는 게 뭐 기존에 이제 자연에 있던 것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이를 해가지고 새로 만든 단백질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자연에 없던 단백질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네. 만에 하나의 네네네네. 위험을 생각해 봤을 네네네네. 때. 네. 근데 그런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출시하기 전에 좀 검사를 하고 내보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들 이제 어떤 항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지가 다르니까 뭐 혹시라도 뭐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거는 뭐 GMO든 GMO가 아니든 네, 모든 음식에 대해서 좀 네,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GMO라는 사실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요한 그런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네, 그렇긴 한데 뭐 네. GMO가 나오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죠. 네. 해보고 어떻게 싶었어요. 보면은 이런 점 때문에 주요한 논점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은 건 그런 아닐까. 것 같긴 네. 해요. 네, 주요 논점은 사실 이제 옥자가 학대 당했고 이걸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지. 네. 네, GMO라서 뭐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그렇죠. 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살짝만 다뤄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GMO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생태계 교란이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 GMO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황소개구리가 네. 외래종이 네. 우리나라 토종종을 다 이제 네. 그 잡아먹는다. 네, 잡아먹고 이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GMO도 생태계로 나갔을 때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죠.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초제와 비슷한 역할을 뿜는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식물을 막 다 죽일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이 이걸 먹었을 때 뭔가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을 거라는 팔아 먹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고 네. 그 ALF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근데. 아, 네. 편하게 뭐 말씀하세요. ALF가 그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오늘 읽은 그 기사 중에서는 이건가요?
여기였나요? 이거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다뤄진 이유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그 경향신문의 그 봉준호 감독 옥자가 반자본주의 영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인터뷰인데 네. 여기서 봉준호 감독은 이제 ALF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은 심지어 변희봉 선생님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9세대조차도 처음 시나리오를 보시고 짧게 딱 요약해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적이었어요. 당장 힘들겠으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젠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난 받아들였다. 비록 걔네들 ALF가 우왕좌왕 좌충우동하고 때론 멍청하거나 찌질한 모습까지 보이지만 멀리 길게 봤을 때는 세상이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LF가 보여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의 일상에 다 있다. 그 진지하고 막 그 엄청 중압감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더 우리 삶과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런 웃기게 그렸는데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님은.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얘 왜 하필 저렇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은 진지하게 그렸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또 떠올려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쵸. 너무 진지했다면 좀 영화가 너무 평면적이고 좀 재미없어졌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계도적이고 좀 교훈적인 영화가 네, 됐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잠시 네. 기차인가요? 기차입니다. 기차가 지나가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네. 그 저희 녹음실이 지금 기찻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네 네. 저희가 끝을 맺는 건가요? 네. 뭐 마지막으로 네. 제가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그 루시가 처음에 이제 이거는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먹히긴 먹히죠. 먹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무실에서 그 A4 용지를 많이 쓰는데 네. 그 포장을 뜯는데 보면은 친환경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이가 이제 나무를 죽여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가지고 만든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이제 숲을 우리가 캐치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키운 나무들을 가지고 만든 종이야 라고 하면서 너네가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느껴도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친환경 마케팅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커피 같은 것도 보면은 공정무역 커피, 네, 커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실제로 그런 정말로 농민들에게 직접 이제 이득이 가고 어떤 그 너무나 긴 유통 구조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받고 뭐 이런 거를 줄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뭐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 최소한 그런 거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감정적으로 좀 뿌듯해하는 느낌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본주의 구조라고 하는 것의 무서운 점이죠. 좋은 것 그러니까요. 나쁠 것 가릴 것 없이 다 돈 되는 거는 전부 다 그 돈으로 그 돈이라는 권력으로 변환한다는 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표방하는 쪽이
아닌 쪽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네, 뭐 하면서 저도 소비를 네. 하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뭐 후노즈 뒤로는 네. 더 뭐 악랄할 수도 있기는 한 네. 거고 미란도처럼 잘 모르겠네요.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방송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신 분은 페이스북이나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 그다음에 그 아이튠즈에서 이제 들으실 수 있고 의견도 이제 지메일 서바이벌 SF 키트 골뱅이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뭐 등등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어느 분이 듣고 계신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그 왜 골든 디스크 대답 있잖아요. 없는 메아리. 그 골든 디스크요. 골든 디스크가 뭔지 모르세요? 네. 옛날에 인공위성을 이제 쏴가지고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이제 그냥 계속 가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인간이 어떤 문명을 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소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쏘아 보내는데 거기에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담겨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랄까. 인터넷 세계로 쏘아보내는 골든 디스크. 네. 네. 대답 없는 메아리. 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네. 조회수는 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니까요.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주실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네.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뭘 다루죠?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넷플릭스 영화인 서던 리치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넷플릭스 홍보를 너무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넷플릭스에서 좀 이렇게 뭔가 협찬, 없을까요? 네, 협찬 저희 환영합니다. 저희 자본주의 노예 같네요. 어쨌든,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 방송에서 서던 리치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